예, 10월 11일 인수인 컨퍼런스 시작하기 전 강사 정민기입니다. 예, 54세 남자 환자고 팔피테이션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팔피테이션 2년 전부터 있었고 2, 3개월에 한 번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하면 한 2, 3분 정도 짧게 지속이 되었고 어버트 온셋과 터미네이션을 반복을 하였습니다. 환자 이제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에서는 이제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어볼티드 서든 카디악 데스가 있어서 그때 당시 이제 베리언트 안자이나 그리고 LV 스롬보스가 진단이 돼서 이제 요걸 때문에 메디케이션 하고 있었고 당시 베리언트 안자이 때문에 ICD 임플란테이션 안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제 2023년 3월 2개월 전에 서스테인드 VT가 이제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ICD 임플란테이션을 이제 일주일 뒤에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VT가 지나가고 샥 페일이 있어서 RFCA를 시행했는데 페일 됐던 환자입니다. 이제 본원에 전원을 와서 시행한 에코에서는 일라이즈드 LA, LV 소견을 같이 보이고 있었고 리듀스드 LV 시스톨 펑션이 31%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이센트릭 LVH 소견과 그 리저널 월모션 앱노말리티가 이제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었고 메디케이션 아픽사만 카베딜로 아미오다른 베라팜을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는 상태로 전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를 보시면은 이제 이젝션 그 LA와 LV가 상당히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LV 월에 이제 디싱크로니가 이제 같이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원 내원했을 때 사이너스 리듬 소견이고 당시에 이제 마크드 브라디카디아가 있어서 ICD에서 A 페이싱이 들어가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A 페이싱 다음에 내로 QRS가 같이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파록시즈마 AFib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어서 파록시즈마 AFib으로 되었을 때 이제 ICD에서 DDIR 모드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벤트리큘러 페이싱이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벤트리큘러 페이싱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원해서도 이제 환자가 VT가 지나갔었는데 이제 VT 이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지나가고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지나가고 여기 P웨이브로 의심되는 소견이 이제 보이고 있어서 AV 디소시에이션을 의심을 할 수가 있어서 VT를 좀 시사하는 소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VT 로컬라이제이션을 해보자면은 리드 2에서 리드 2에서 네거티브 그리고 V6에서 네거티브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 인페리어 쪽에서 올라오는 VT 소견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V1 포지티브에 리드1 네거티브, AVL 네거티브로 해서 약간 인페로 라테랄 쪽에서 오리진하는 VT를 좀 시사해 볼 수 있는 소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제 ICD를 가지고 있어서 ICD에서 이제 ATP 터미네이션 VT를 했었는데 이제 외부 심전도인데 이제 ATP 터미네이션이 된 다음에 다시 이제 PVC 한 비트가 나오고 나서 다시 VT가 인덕션 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원하기 전에 환자 MRI를 촬영을 했었는데 ICD 전에 넣기 전에 촬영했었던 MRI 소견이고 그리고 인페리어 라테랄 월 쪽으로 해서 베이스 투 미드 쪽으로 해서 에피카디아에서 미드 마이오카디움 쪽으로 해서 LG 소견이 같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CD 인터로게이션을 이제 그 한 달 사이에 진행을 해보았는데 ICD 넣고 나서 한 달 사이에 이제 VT가 꽤 많이 있었고 VT 이제 샥 터미네이션은 이제 4번 중에 3번도 되지가 않았었고 페이스드 터미네이션 11번 중에 8번이나 됐었던 환자였고 계속 VT가 이렇게 지나갔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EPS 스터디와 VT 어블레이션을 같이 내원 일주일 전에 시행을 했었는데 이때 이렇게 인페로 라테랄 쪽으로 해서 이제 어블레이션 팁을 위치시켜서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했다고 소견이 되어 있었고 얼리스트 33mS 빠른 곳에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제너럴 워드에서 RF 시행한 이후에 이제 VT가 지나가고 터미네이션 되지 않아서 DC 샥을 쳐가지고 환자 보호자가 이제 전원을 강력하게 원해서 전원을 온 케이스입니다.
내원했을 당시 엑스레이 소견이고 마일드한 보더라인한 카디오메갈리 소견과 ICD가 같이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원에서 EP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환자 일단은 그 MRI 소견과 그런 것 이전 페이랑 VT 소견을 같이 종합을 하였을 때 에피카디아 어프로치를 진행을 하기로 하였었고, 에피카디아 어프로치는 마이크로 펑처셋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이아프램 위쪽으로 해서 이제 조영제를 쏴서 조영제가 다이아프램 위쪽으로 스테이닝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페리카디알 스페이스 안에 이제 니들이 위치하면서 조영제가 페리카디알 스페이스 안에서 조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카테터 포지셔닝을 쭉 진행을 하였는데, 카테터는 이제 우분 카테터를 이제 CS에 넣고, 그리고 어 CS에 넣고 쿼드리폴라를 RV에 넣고, 그리고 그 데카나브 카테터를 LV 쪽에 위치시켜서 LV 매핑을 위한 데카나브를 넣었었고, 그리고 트랜스셉탈 펑처를 진행해서 이렇게 트랜스셉탈 어프로치도 준비를 한 상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니셜 리듬은 환자 파록시마 AFib이 있었고, AFib 상태로 이제 나타났었고, 이니셜 BP가 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BP가 85에 54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환자 어블레이션 EP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RVP와 그리고 더블 V 스티뮬레이션 테스트에서도 전부 다 이제 인덕션이 되지 않다가 600에 340에 340에 310에 210mS에 갔을 때 VT가 인덕션이 되었었는데, 어, 트리플을 줬을 때 이제 인덕션이 된 것은 아니고, 트리플을 주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PVC가 하나 나온 다음에 인덕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인데 이제 PVC가 하나 나오고 인덕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스테인드 VT가 계속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었고, 이때 당시에 커플링 인터벌은 395ms로 해서 이니셜 클리니컬 EKG와 커플링 인터벌은 거의 비슷한 상태였었고, 11리드 EKG 소견입니다. 11리드 EKG도 몰폴로지가 클리니컬 한 도큐멘티드 된 그 VT와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V 쪽에서 데카나브를 가지고 이제 LV 액티베이션 매핑을 쭉 시행을 하였습니다. LV 액티베이션 매핑을 시행했을 때, 이쪽에 이제 미드 라테랄 월 쪽으로 해서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소견을 보이는 그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볼테이지 매핑을 시행했을 때 볼테이지 매핑에서도 여기에 스카 체인지가 있는 것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쯤이에요? 아까 머리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조금 안 좋던데. LA 여기 LA. 예, 그래서 머리 나오게 머리 잘랐나 보다. 머리를 다시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스카도 동일한 위치로 해서 있는 로 볼테이지 에어리어도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코이런스 맵을 쭉 이제 진행을 해서 보았고, 코이런스 맵에서도 포칼한 그런 스카 있는 얼리스트 액티베이션과 스카 있는 부분에서 계속 퍼져 나오는 양상의 그런 VT 소견이 같이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계속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로 바뀌는데 예, AP 이게 P에 요 눌러서 렉트 라테랄에 왼쪽은 렉트 라테랄이고 오른쪽은 지금 RAO 보이는데 네, 지금 보이는 데가 세트인가 아래로 볼까? 교수님 원하시는 뷰를 얘기해 주시고 이게 LA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아래 RAO 아래로면 지금 오리진이 안 보이는 거죠? 네, 뒤쪽에서 나오는 LAO 아래로는 안 보여줘도 되겠네. LAO LAO 많이 또 AP AP AP에서도 이건 PA PA구나. 네, PA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거구나. 예, 아래로만 빼면 되겠네. 예. 데이델 스카는 역할은 없었나 보네, 그럼? 아까 아래에 보이는 데이델 스카는
RAO에서 보이는 베이잘 스카는 여기는 여기 쪽에. 에올타 근처여서 아마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LV 매핑을 하던 중에 이제 VT가 터미네이션 되어서 더 이상 인덕션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에는 인덕션이 잘 되지 않았었고, 어, 일단 LV 매핑은 이제 그래서 그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고, 그래서 에피카디알 매핑도 이제 같이 또 시행을 하기로 하였었습니다. 에피카디알 매핑을 위해서 셉탈 펑처를 위해서 넣었던 SL1을 아질리스 디플렉터블 시스로 교체를 하고 에피카디알 쪽에 다일레이터와 그리고 가이드 와이어만 넣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에피카디알 SL1 시스로 교체를 하고 그쪽에 이제 옥타레이 카테터를 넣어서 매핑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VT를 인덕션 시키기 위해서 에피카드 매핑을 위한 VT 인덕션을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트리플을 줬을 때 트리플 200, 400에 230에 200에 200을 줬을 때 넌클리니컬 패스트 VT가 인덕션이 되었었습니다. 이 케이지 모양은 클리니컬 도큐멘티드 된 모양과 전혀 다른 모양이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VT가 Vfib로 디제너레이션 되었었고 당시 EKG 소견이고 그래서 Vfib로 디제너레이션 되면서 환자 멘탈이 처지고 그리고 혈압이 뭐 거의 재지지 않는 상황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DC 카디오 버전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DC 카디오 버전을 시행한 이후에도 혈압이 65에 47로 굉장히 낮은 상태가 유지되었었고 이 때문에 노르에피네프린을 어플라이 하면서 혈압을 100대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 마크드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가 역시 계속 있었던 상태여서 페이싱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피카디알 쪽은 그 액티베이션 맵은 시행을 하지 못하였고 볼테이지 매핑만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원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그 아까 엔도카디알 쪽에 스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얼추 그려 놓았었고 여기 부분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에피카디알 쪽 매핑을 했을 때도 스카 체인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도카디알과 에피카디알을 같이 합쳐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어, 이렇게 뒤로 돌리고 올렸을 때 예, 이렇게 스카 체인지 된 부분이 거의 동일하게 위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 에피카디알 쪽에 스카 체인지가 있었던 부분으로 해서 엔도카디알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도 거의 동일하게 위치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은 총 이제 에피카디알과 엔도카디알 쪽으로 양쪽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였었고 이니셜로는 엔도카디알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질레스 디플렉터블 시스 쪽으로 해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집어넣었었고 어블레이션 카테터는 위치는 이제 인페로 라테랄 쪽으로 위치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트랜스셉탈 어프로치로 해서 60와트로 해서 어블레이션을 이제 쭉 진행을 하였었고 이게 총 30번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트랜스 아올틱 어프로치로 이제 바꿔서 데카나브를 빼고 데카나브 자리에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위치를 해서 안 닿는 부위를 컨택을 좀 좋게 해서 트랜스 아올틱 어프로치로 해서 엔도카디알 어블레이션을 더 추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47번의 엔도카디알 어블레이션이 60와트로 해서 진행이 되었었고 이제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액티베이션 맵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를 잘 커버하는 부분으로 해서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에피카디아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기로 하였었고 에피카디아 어블레이션을 위해서 옥타레이 카테터를 빼고 그 자리에 이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집어넣고 어블레이션 카테터 위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페로 라테랄 그 스카 체인지 있었던 부위 쪽으로 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어블레이션 에피카디아 어프로치를 할 때 이제 볼티지에서는 이렇게 로우한 프랙셔네이티드 에어리어가 있는 곳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에피카디아 어프로치를 통한 이제
어블레이션 총 11번 60와트로 해서 추가로 더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맵에 이제 어블레이션 닷을 씌워놓은 영상이고 스카 체인지가 있는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어블레이션을 쭉 진행을 하였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엔도카디알과 에피카디알 맵을 같이 합쳐서 보았을 때 엔도카디알과 에피카디알 맵의 그 어블레이션 닷이 거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해서 거의 같은 위치로 해서 위치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카디알 그 어프로치를 통한 어블레이션을 쭉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환자 코로너리 안지오그램을 쭉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코로너리 안지오그램을 시행하였을 때 RCA 쪽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스테노틱한 디퓨전 스테노틱 리전이 굉장히 길게 관찰이 되었었고 환자가 이전에 그 베리언트 안자이나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인트라 코로너리 엔티지를 주었습니다. 인트라 코로너리 엔티지를 주고 나니까 이제 스파티카 안지오그램이 이제 정상 노멀라이제이션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LCA 쪽은 이제 LCA 쪽은 정상 LCA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RCA 쪽은 사실 이렇게 스파스틱한 리전이 보였을 때 어블레이션 사이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베리언트 안자이나를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소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WVST까지만 진행을 했었고 이제 WVST까지 쭉 진행을 했을 때 인덕션은 되지 않는 상태로 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환자 상태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 중간에 AFib였지만 샥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멀 사이너스 리듬으로 해서 환자 어블레이션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블레이션 이후에 이제 마찬가지로 A 페이싱이 들어가긴 하지만 네로우 QRS가 계속 잘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1개월 뒤에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를 쭉 다시 시행을 하였는데 LV와 LA가 이제 크기가 많이 줄어든 것을 눈으로도 육안적으로도 많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월모션 장애도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양쪽으로 균등하게 수축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디스싱크로니가 이쪽과 이쪽 월에서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균등하게 컨센트릭하게 수축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추가로 팔로우업을 쭉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맨 처음 요거 5months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처음에 나타났던 이벤트들은 전부 다 1개월 내에 나타났던 이벤트들로 이제 VT가 총 모니터된 게 44회 그리고 서스테인 된 게 이제 19회까지도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어블레이션 이후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은 아픽사바, 엔트레스토, 네비볼롤 처음에는 이제 카베딜로 25mg BID까지 올려 썼었는데 네비볼로 5mg BID만으로도 좀 조절이 됐었고 아미오다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니페디핀, 니코란딜 그리고 스피로락톤, 엠파글로진 같이 사용하면서 쭉 지내고 있습니다. 환자는 지금까지 교수님 외래 팔로업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 VT가 이제 도큐멘티드 된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 리뷰는 그 트랜스 아ortic 에피카디아 어블레이션에 대해서 준비를 쭉 하였습니다. 트랜스 아ortic 에피카디아 어프로치를 먼저 어떨 때 시행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은 EKG가 그 에피카디아 VT 엑시트 사이트를 이제 선호하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A, B를 좀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슈도 델타가 있느냐 그리고 IDT라고 해서 벤트리클라 이제 액티베이션 시작부터 V2의 피크 사이트까지의 길이 어, 시간 그리고 숄티스트 RS 컴플렉스 QRS 듀레이션을 이렇게 쭉 보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환자 그 VT 인덕션 되었을 때 도큐멘티드 된 EKG에서는 이 크라이테리에 맞는 것은 하나도 보이진 않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 언서섹스풀 엔도카디알 어블레이션을 했었느냐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yes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파인 스카 로케이션이 이제 서브 에피카디알과 미드 마이오카디알 스카가 있느냐 여기에서도 저희 환자는 yes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consider likelihood 에피카디알 서킷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보통 ARVC는 에피카디아 어프로치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논 이스케믹 CMP는 에피카디아 어프로치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환자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두 개의 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환자는 에피카디아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피카디아 어프로치가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 석세스풀 레이트가 63%에서 78%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어블레이션 타겟은 엔도카디알 타겟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EPT 같은 스탠다드 RF 에너지를 줘서 이제 어블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스럼보스 포메이션이나 차링이 이제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제 엠볼리즘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이어 템퍼레처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탠다드 RF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쿨링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나 이제 서큘레이션 하는 블러드가 없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이 부족해서 굉장히 로우 파워로 유지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10와트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파워 딜리버리에 적합하지가 않고 특히나 에피카디알 팻이 3.5mm에서 10mm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뚫고서 이제 마이오카디움에 그런 인저리를 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클로즈드 루프 이리게이티드 카테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5mm까지도 리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매핑할 때는 이제 플루이드를 1mm per min 그리고 어블레이션 할 때는 10에서 17mm per min까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템퍼레처는 50도 미만으로 해서 아웃풋은 30에서 50와트 정도로 해서 포인트마다 60에서 120 세크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이제 임피던스 4를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보라고 되어 있고 대신에 이게 플루이드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플루이드 드레네이지를 안 하면 그 이아트로제닉 탐포네이드가 생길 수 있어서 15에서 20분마다 드레네이지를 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이드 포트 시스를 사용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페리카디아 블리딩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RV 펑처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 허프 니드를 이제 사용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RV 펑처가 되면은 보통 한 20cc에서 300cc 정도의 블러드가 이제 페리카디아 스페이스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양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술을 중단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너리 아터리 인저리 같은 경우에 라서레이션, 인트라바스큘라 스럼부스, 바서스파즘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위험 지역이 안테리어나 포스테리어 septal 지역 아니면 베이잘 벤트리큘라 에어리어 쪽을 할 때는 굉장히 에피카디아 어프로치를 할 때 이런 코로너리 인저리를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5mm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되어 있고 SE 세그멘트를 잘 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너브 인저리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프레임 너브가 라테랄 LV 월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라테랄 LV 월 할 때는 프레임 너브를 마킹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이 아웃풋 페이싱을 통해서 프레임 너브가 지나가는 위치를 이제 카토에서 마킹한 다음에 3D 맵에서 마킹한 다음에 진행해 보다라고 되어 있고 이후에 이제 페리카다이티스가 생길 수도 있는데 엔세이드를 쓰면 대부분 좋아지고 그리고 시술 이후에 스테로이드를 인젝션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블리딩이 나서 관을 유지하고 나올 경우에 안티바이오틱스를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그래도 뭐야 이게 스캐닝이야 스캐닝이라고 지금 일단은 스카 체인지도 있고 해서 이스케믹으로 보는 게 맞죠. 스캐닝 스카가 없나? 음, 에피카니아 빙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 에피 어프로치 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에피카니아 빙이라고 지금 말하는 사례는 그냥 로볼 디젤이라 다 그냥 요즘 하는 트렌드로 보스 어프로치가 있다 그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백중 그냥 뭐 바꾸니까 60와트로 했다고 돼 있는데 뭐 60와트 있어. 거기 플러스 에버리지 인덱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 프레젠트 할 때? 아, 네, 교수님. 그냥 60와트라고 프레젠트 하니까. 예, 근데 그건 얘네들가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처음에 하이파워 했을 때 45와트 이상은 검사를 안 했대. 그래서 자기는 뭐 이렇게 요즘 계속 되게 높은 하이파워 나오는데 45와트 이상은 못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음, 저기 최근에 페이퍼 나온 거 보니까 에버리지 인덱스가 500이 550이 넘어가면 이게 언릴라이브 해가지고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스카보드 어느 대마리가 페이퍼 나온 거 보니까
또 스카이 있는 데서는 에너지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550 넘어가면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60와트를 있어요? 제가 결정한 게. 그때는 부분을 좀 한번 그런 거 했거든요. 60와트까지 됐다고 얘기하는 건 거기서는 심리전 되고 심리전 되더니 다음날 다시 리콜을 해가지고 무슨 비싼 얼마 좀 모자란 거 같고 BTP 60와트 주는 건 처음 봤는데 다디아기도 있고 근데 특히 에피카디언은 거기 블러드 쿨링이 없기 때문에 60와트 주면은 스팀하고 와요. 이거 아니야 괜찮았어요? 네. 풀린 할때 FS 인덱스 같이 넣어주고 있어요. 아, 네, 교수님. 그거는 꼭 넣도록. 이제 코히어런트 맵 그런 거. 근데 이게 좋죠. 파이터 세븐에 이번에 나왔는데 근데 화살표를 해가지고 그 부분 뭐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맵하고 비슷한 그런 컨셉인지 그런 건가? 근데 화살표 여기가 액티베이션 맵이고 여기가 볼테이지 맵. 아니 그러니까 색깔 아, 다른 거 이건 뭐야? 네, 볼테이지 이건 볼테지 맵. 이쪽은 뭐야? 액티베이션 맵. 액티베이션 맵이야. 예. 그 액티베이션 맵을 하면서 저걸 동시에 보여주는 거구나. 저는 흐름을. 근데 그걸 코히어런트 맵이라고 해. 화살표 길이가 길면은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 아, 그렇지. 결국 그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는 거구나. 그냥 거기다가. 근데 옛날에 그 컨덕션 벡터 뭐내 그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거 옛날 옵티컬 매핑에서 옛날에 썼던 거 있잖아요. 컨덕션 벡터가 아니고 화살표로 그 엔드 좀 보여줘. RCA 아까 NT 주고 찍은 거 있지? 머리가 좀 이상하던데. 그치? 거기 그게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 문제가 됐을 것 같아. RCA 빠지 스타일인데. 그거 밑에 그림 보면 블락이 돼 있다고 우리가. 아니 아, NTG 중이요. 주고 나서 네. 또 프로가 어브럽트하게 잘려 있어. 안 가고 거기. 이 사람이 RCA 도미넌트 아니야. 지금 응? 위치가 비슷하다는 게 거기랑 그거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커플링 인터벌? 커플링 인터벌하고 그 말을 쓰나 볼까봐? 아, 네, 교수님. 이거 네? 죄송합니다. 아,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아, 네. 네. 그러고 3D 맵은 멋있게 잘 보여줬는데 기본이 빠진 게 많아요. 엔도카디아 맵에서도 유니폴라 맵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요. 아, 네, 교수님. 트랜스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거고, 엔트랩 매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여줄 거고, 어블레이션 할 때 어블레이션 시그널도 정확하게 지금 안 보이는 거고, 이거 중요한 키포인트들은 지금 다 빼먹었어. 네, 교수님. 그거 어차피 뭐 요즘 그 엔트레인 맵이나 뭐 여러 가지 맵은 또 트렌드가 마음에 드는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파일은 로봇 계열이어서 그 문제예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아예 인덕션을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저기 하죠. 히로시 나카가 그런 소리 해가지고 엄청 해서 페이퍼가 나오는 게 그게 있잖아요. 그 시술 중에 인덕션 해가지고 시술하는데 내용가 좀 나쁘다는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셔널 해가지고 지금 계속 스카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서브스트레이트 맵만 하고 해요. 테모다이내믹스 언스테이블리티는 서브스트레이트 맵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사실 베이스라인에 헤라도 구축이 안 되니까 사실 인덕션 하는 것 자체가 요즘 트렌드로 하면은 오히려 애매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 인덕션하고 에블레이션하고 이유가 안 좋다는 거지만 그러니까 아예 서브스트레이트 맵만 하고 그러니까 프리젠트 할 때 아마 사람들이 전반부는 서브스트레이트 맵을 한 게 인덕션을 쉽게 놨다가 그게 이제 V 플러터로 넘어가서 그리고 빠지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에블레이션 꺼진 거 아니야, 그지? 전반부만 나. 벨라벨라 같은 사람들은 일단은 싱글 카텐트로서 인덕션 IC나 이걸 인덕션 해보고요. 인덕션이 되면은 서브스트레이트 맵을 깨끗하게 넣고 그다음에 에리어 오브 인트레스트에다가 멀티레플 같은 거 넣어놓고 인덕션 다시 해보고 두 개를 매칭시켜보고 그게 원칙이네.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혈압이 그러니까 프리데이트 할때 혈압이 85인 상태였기 때문에 에이스가 있는 거기고 이제 요즘 트레이닝은 안 하고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냥 우리는 했다 약간 그런 뉘앙스. 여기서 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 나 그때 옛날에 그 누구냐 그 환자 그때 서브스트레이트 맨만하고 한 환자 있잖아. 에피는 뭐 안 들어갔는데 그 환자도 인덕션 되면 혈압이 뭐 떨어져가지고 인덕션 아예 안 하고 있는데 3월달에 했는데 지금 아예 그냥 스카만 싹 가지고 한번 보여주자고. 근데 지금 그 하나도 안 나요. 그 정도면 되게 많아요. 아예 그냥 서브스트레이트 그런 걸 다행히 경도 쪽에서 서브스트레이트 많아가지고 거기만 좀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먼저 실수를 타병하는 사람인지 그 인터벌이 얼마나 돼요? 금방 안 됐어요. 네, 그냥 얼마 안 되면 하고 바로 다음날 해가지고 휴일이었거든요. 뭐 진짜로 베일아웃을 한 거네. 그죠? 네. 그 사람은 뭐 되게 서스테이비티 상태가 그러니까 저분이 뭐 자꾸 이곳을 안 한다고 보면 안 돼요. 어려운 케이스는 이제 좀 노란색을 땄을 때 이런 케이스가 예, 좀 원하는 뭐야, 저 그런 분이 하는 거, 이런 어디서 내고 있는, 그냥, 회사가 내고 있습니다. 얼마 안 해요. 그렇지. 1년에 뭐 몇십만 원 정도 하는 거죠. 1년에. 보통 하나 내고 하고 있어요. 어제 동창회에서 그 이야기 나눴죠. 응. 한 달에 10,000원씩. 만 원? 어떤 것이. 20만 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뭐 이제 메일하나 포워드 해드릴 텐데 뭐 요번에 단협에서 점심시간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직원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오버타임으로 땡겨서 할 수 있냐고 물어봐 놨거든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점심시간에 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그 프로시스 캣방이야 뭐 30분밖에 안 걸리고 그 1시에 끝나는데 걔네는 점심줄 하나 줘도 2시에 끝나는 개념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뭐 프로시스 하나가 뭐 재소스 막 2~3시간씩 걸리니까 이거를 그래서 오버타임을 뭐 예를 들어 4시부터 오버타임 카운팅이면 점심시간에 못 주는 대신에 3시부터 할 수 있냐고 지금 확인 좀 해보려고 백서에서 해놨거든요. 우리 오후는 4시부터? 4시 6시 아니고? 5시 난 5 아니야? 5시면 이제 그거를 케이스 정리하고 가려면은 H는 끝내줘야지. 그렇지.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출근이 8시잖아요. 8시니까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그 단협에서 점심시간을 1시간을 보장을, 해줘라라고 결정이 돼서 지금 이 얘기가 나고요. 그러니까 봐요. 이메일 포워드 한번 해드릴게요. 뭐, 여기서 이메일만 봐가지고. 백성일이가 아무튼 점심시간 보장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난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조금 기다리세요. 이제 다시 확인해봐요. 확실하게. 우리가 8시 시작이니까 9 to 5 말고 우리가 8시 시작이니까 8시까지. 그러니까 1시간을 미리 땡겨서 시작하는 거니까 8시에서 4시까지 아닌가? 그것도 확인해보죠.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에서 점심시간이 9 to 5가 점심시간에 포함된 9 to 5가 그거 확인해볼게요. 이건 학회 있고 있는지 그, 일단 간호사분은 방사선사잖아요. 또 그러니까 간호사들 의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생각은 그냥 그 친구들이 어브리를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브리를 하면은 지금대로 쭉 하고 오버타임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좀 땡겨가지고 근데 만약에 세션 해주고 안 된다 그러면 뭐 1시간씩 나가서 뭐 쉬고 오라고 해야죠. 그럼 이제 직원이 사실 더 필요한 거죠. 일단은 뭐 지금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좀 차이가 없으시죠. 학회 이번 주도 학회고 그 다음 주 이해하시고 그 다음 주 저기 목금에 또 디바이스 보고 알메트론 뭐 행사가 있어요. 내년에 보기로 하고
다른 거 없어요. 구성 어떻게 된 거야? 되게 애매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여쭤봐요. 아니, 내가 고용부 선생을 통화를 해봤더니, 네. 고용부 선생은 그 이대 그 친구가 이성모가 빠져나가고 네. 그 친구가 들어온 거에서 반대는 안 하지만은 네, 네. 문제는 다른 파트에서 거기에서 반대를 할 가능성이 이대는 있으니까. 친구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미 의대에다 형님, 물 건너갔어. 이대에는 아직 아니고, 근데 그때 이메일 다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월급생의 조건은 그 3개월은 구성모한테 일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고 그 3개월 우리가 연금을 주겠다고 그 이대에 그거는 이야기했는데 지금 끝났고 이대에는 이제 그게 싫다는 거죠. 구성모를 만약에 서울의료원으로 보내게 되면은 티오가 하나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어차피 뭐 그 티오가 그 3개를 받은 거니까 동양내과에서 근데 내년에 3년치가 2명? 네네. 내년에 3년차가 원래 박한진하고 저기 그거잖아요. 이상들하고. 근데 한진이를 진료교수 모르는 상태인데 올리면 1년 아직 티오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진료교수 티오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료교수. 그리고 잠깐만. 그러니까 티어가 지금 하나가 남은 상황이 된 거야. 네, 남게 됐어요. 근데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남은 게 음. 그 실제로는 그 정형외과에서 3개를 받은 거라서 그치, 추가로 받는 그래서 뭐 정형외과는 하나 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과부에 부탁해서 3개를 받은 오케이. 거예요. 아니 뭐 어찌됐건 간에. 근데 이제 그 친구 이제 그 친구는 무대에 소리를 낸 거고 이미 냈고. 그리고 이대 걔는 3년차 둘이니까 아예 안 해줄 수가 없다 그랬고 비사라제는 처음부터는 못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얘기. 티오가 비워서. 아니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 걔가 와도 처음부터는 유급을 못 해준다는 거죠. 2명을 유급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섹션마다. 티오 상황인데 그게 과티오도 아닌데 왜 그래? 빈 게 아니고 조성모가 처음에 3개월을 하는 아니 구성모가 처음에 3개월을 하는 거니까 티오가 빈 건 아니에요. 처음 석 달은. 아니 그건 그 전 얘기고 지금 현재도 처음 석 달은 빈 건 아니라니까요. 그거 저기 석달 여기서 하는 걸로 그건 계속 있는 거야? 그럼요. 처음에 3개월 있다가 중간에 가는 거예요. 바뀐 게 없는 거야. 그걸 본인이 모르고 저희는 잘 바뀐 게 없는 아무튼 그 과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 그것 때문에 그 이대희한테 티오를 안 준다 그랬다니까. 구성모가 자꾸 자면 네. 애매 정리를 해달라고. 내가 고관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 뭐냐 심지어 우리한테 티오를 그냥 줬으면 상관없는데 우리한테 티오를 안 줘. 그러니까 주기 싫은 거죠. 처음부터 줬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주고 싶겠어요. 과 입장에서는 주고 싶지가 않지. 그게 저기 뭐냐 우리 지금 fellow 지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섹션에서는 다 지금 눈에 가시처럼 나오는데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티오를 줄이려고 지금 그런 거는 안 준 거죠. 핑계 대기는 더 티오를 못 보니까 결국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죠. 내가 얘기해봤더니 그렇게 뭐 악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다른 파트에서 컴플레인을 하니까요. 제너럴 채운 다음에 3년차를 그 파트 1년씩으로 일단 한대. 똑같은 이야기죠. 뭐.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 근데 뭐 그건 이미 물 건너갔는데만 안 되고. 더 구성모만 내가 고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몇 달을 할 거니. 그럼 그 친구 빠지면은 또 티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 셀로를? 그 빈자리니까 누가 네. 오면은 받을 수 있겠죠. 유가인이 부탁한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그대로 냈잖아요, 서류. 아, 걔를 또 그대로 갔어요? 그럼요. 그게 그 걔는 어차피 안 됐으니까 처음부터. 그 내년에 그 EP 3년차 티오를 하나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3년차 티오를 늘릴 수가 있지. 3년차. 과에서는 아예 그냥 그거를 늘릴 생각이 없어요. 그만하시죠. 취소를 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3년차 티오를 늘리는데 한국에서 신청을 해야지. 그거 정도 제 티오를 올려야겠다. 이해하시면 그냥 그대로